대한민국 대중음악 50년 역사상 이토록 파괴적이고 경이로운 평행이론이 존재했을까? 시대를 뒤흔들고 대중의 심장을 움켜쥔 두 명의 거인, 아날로그 시대의 전무후무한 절대자 가왕 나훈아와 21세기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제국을 건설한 황제 이명웅의 이야기다. 이 두 이름을 한자리에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대중문학에는 거대한 지진을 마주한 듯 요동친다. 이것은 단순히 누가 노래를 더 잘 부르는가, 혹은 누가 더 많은 대중을 몰고 다니는가에 대한 유치한 말싸움이 아니다. 한 시대의 패권을 거머쥔 영웅들이 뿜어내는 경제적 수치와 그들이 바꾼 문화적 패러다임에 대한 가장 뜨겁고도 격렬한 보고서다. 우리는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아날로그의 신화가 살아 숨쉬던 1980년대 후반의 그 압도적인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 지금처럼 손가락 하나로 전 세계의 음악을 스트리밍하고 유튜브 조회수로 인기를 증명하는 편리한 시대가 아니었다.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소셜미디어도 없던 그 시절, 가수의 존재 가치는 오직 단 하나, 시퍼렇게 살아있는 현장에서만 증명될 수 있었다. 공연장 문이 열리는 순간 티켓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가, 그가 발을 딛는 지방의 삼류 무대조차 구름 같은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는가? 이 잔혹하고도 직관적인 서바이벌 게임에서 나훈아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절대 불변의 흥행 보증 수표이자 신의 영역에 가까운 마법이었다. 당시 가왕 나훈아가 무대 위에서 뿜어내던 경제적 파괴력은 지금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기 힘들 정도로 초현실적이었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기록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 나훈아가 최고급 나이트클럽 무대에 서며 받은 월 단위 출연료는 자그마치 300만 원 선이었다. 게다가 지방 공연을 한 번 내려갈 때마다 하루에 받아 챙긴 출연료 역시 300만 원 안팎을 넘나들었다. 2020년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시선에서 단지 300만 원이라는 숫자만 바라본다면 그 위력을 실감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이 숫자가 지닌 진짜 공포는 당시의 대한민국 부동산 가치와 맞물리는 순간 소름 끼치는 진실로 눈앞에 드러난다. 그 시절 대한민국 부동산의 심장이자 중산층의 거대한 꿈, 서울 강남의 상징이었던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한 채 가격이 고작 7천만 원대 수준이었던 시절이다.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고 숨만 쉬며 돈을 모아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강남의 핵심 아파트를 나훈아는 오직 단 몇 달 동안 무대 위에서 목청을 높여 노래하는 것만으로 단숨에 사들일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그 소리는 공기 중에서 사라지는 음파가 아니라 강남의 금사라기 땅과 최고급 아파트라는 실물 자산으로 실시간 환산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진실은 당시 나훈아가 단순한 대중가수를 넘어 걸어다니는 대기업이자 시대를 지배한 경제적 아이콘이었음을 증명한다. 돈의 가치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휴지 조각처럼 변할 때도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자산의 상징, 그것은 바로 금이다. 당시 나훈아가 하루 무대에 서서 받아쥐었던 300만 원이라는 거금은 그 시절 금값으로 환산하면 일반인들은 평생 구경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양의 황금 덩어리로 변환되는 액수였다. 말 그대로 그의 목소리가 곧 금이었고 그의 몸짓 하나가 거대한 자산의 이동을 의미했다. 관객들은 그의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 주머니를 털어 표를 샀고 공연 기획자들은 나훈아라는 이름 석자를 모셔오기 위해 백지수표를 내밀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결코 방송에 자주 출연하며 친근함을 파는 흔한 스타가 아니었다. 오히려 철저하게 베일에 쌓인 신비주의를 고수했기에 대중은 그를 더욱 갈망했고 그 갈망의 크기는 곧 천문학적인 몸값으로 이어졌다. 더욱이 나훈아가 진정한 가왕으로 추앙받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거대한 자본 앞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는 서슬퍼런 자존심을 지닌 인물이었다. 권력과 돈을 모두 쥐고 흔들던 재벌가가 엄청난 액수의 수표를 제시하며 사적인 파티나 연회에 초청했을 때 나훈아는 단칼에 이를 거절하며 내 노래를 듣고 싶다면 대중들이 기다리는 공연장으로 직접 표를 끊고 찾아오라며 호통을 쳤다는 일화는 지금도 전설처럼 회자된다. 그는 자신의 예술과 목소리를 권력자들의 사치스러운 장식품으로 전락시키지 않았다. 그 어떤 거대 자본도 그의 자존심을 살 수 없었기에
대중은 그에게 단순한 가수가 아닌 황제의 왕관을 씌워준 것이다. 거기에 나훈아는 자신이 부른 수많은 히트곡을 직접 작사하고 작곡한 천재 싱어송라이터였다. 가수가 아무리 전성기에 수억 대의 출연료를 받아도 자신의 권리가 없다면 그 수입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고 만다. 하지만 나훈아는 음악적 자산을 스스로 구축했기에 그가 만든 노래들은 세대를 넘어 불리고 방송에서 리메이크되며 장기적이고도 끝이 없는 천문학적인 저작권 수입의 강줄기를 만들어냈다. 전성기에는 폭풍처럼 몰아치는 무대 출연료로 거대한 현금 흐름을 창출했고 무대 뒤에서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저작권 자산으로 수십 년간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의 정상에서 군림했던 것이다. 그런데 아날로그의 황제가 세운 이 견고한 성벽을 향해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초입에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 이름은 바로 임영웅이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왕좌를 차지하며 혜성처럼 등장한 임영웅은 이제 단순한 스타나 가수의 영역을 아늑히 초월해버렸다. 그가 움직이는 시대는 모든 가치가 정교한 숫자로 기록되고 평가받는 매정한 데이터의 시대다. 실시간 음원 차트 1위 알박기, 유튜브 수억 뷰의 조회수, 상상을 초월하는 콘서트 티켓 예매 대란, 그리고 기업들의 매출 지도를 통째로 바꾸는 광고 브랜드 평판까지 임영웅이 발을 딛는 모든 곳은 거대한 경제적 영토로 변모한다. 현재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들려오는 임영웅의 행사 및 무대 출연료는 이미 상식적인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었다. 대형 축제나 특수한 무대에서 거론되는 수치들은 이미 억 단위를 가볍게 넘나들며 측정 불가능한 영역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임영웅의 진짜 가치는 이러한 단발성 행사비에 있지 않다. 그가 특정 기업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는 순간 그 기업의 주가와 매출은 수직 상승한다. 이는 임영웅을 열렬히 지지하는 거대 팬덤인 영웅시대의 무시무시한 구매력 덕분이다.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결성된 이 조직적인 팬덤은 단순히 온라인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임영웅이 광고하는 건강식품을 완판시키고 그가 입은 옷을 매진시키며 그가 모델인 금융상품으로 대거 이동한다. 말 그대로 실물 경제를 뒤흔드는 거대한 정교한 엔진인 셈이다. 특히 그가 개최하는 스타디움급 콘서트는 하나의 거대한 국가적 축제이자 문화현상이다. 수십만 명의 대기자가 몰려 예매 사이트의 서버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것은 기본이고 공연이 열리는 날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푸른 물결의 팬들로 인해 도시 전체의 교통과 상권이 들썩인다. 대한민국에서 솔로 가수가 거대한 주경기장과 스타디움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은 손에 꼽힌다. 임영웅은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현실로 만들어냈고 나아가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관객들까지 배려하는 완벽한 인프라와 배려심 넘치는 연출로 브랜드의 가치를 하늘 높이 끌어올렸다. 공연 티켓 매출, 엄청난 규모의 굿즈 판매, 콘서트 실황 영화의 대응행까지 연결되는 이 복합적인 엔터테인먼트 제국은 임영웅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 위에서 굳건히 굴러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궁극의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과연 과거 전성기의 나훈아와 현재의 임영웅 중 누가 더 강력한 자이자 진정한 승자란 말인가? 단순한 화폐의 절대적 액수와 명목상의 금액만 두고 본다면 당연히 디지털 플랫폼을 장악한 임영웅의 거대한 매출 규모가 압도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글로벌화된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크기 자체가 과거 1980년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비대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훈아가 살았던 시대의 경제 규모와 비현실적인 출연료의 상대적 가치를 대입하는 순간 이 저울추는 팽팽하게 수평을 유지한다. 단 몇 달의 무대로 서울 강남의 랜드마크 아파트를 통째로 사들일 수 있었던 나훈아의 그 괴물 같은 구매력과 상징성은 현대의 그 어떤 초특급 스타도 감히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신화적 영역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대결의 결론은 피를 흘리는 승패의 세계가 아니다. 나훈아는 한 가수의 목소리 자체가 거대한 현금과 인파를 자석처럼 끌어당기던 아날로그 시대의 유일무이한 절대 군주였다. 반면 임영웅은 강력한 팬덤의 충성도와 최첨단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고도화된 콘텐츠 산업이 정교하게 결합된 현대
엔터테인먼트 제국의 위대한 황제다. 한 사람은 과거 극장과 밤무대, 지방의 열악한 공연장을 뜨거운 피와 목소리로 평정했고, 또 한 사람은 광활한 스타디움과 음원 차트, 전 세계를 잇는 유튜브 공간을 푸른 빛으로 지배하고 있다. 과거 나훈아의 팬들이 표를 구하기 위해 밤새도록 공연장 앞에 기나긴 인산인해의 줄을 섰던 뜨거운 육체의 함성이었다면, 지금 이명웅의 팬들은 스마트폰 화면 앞에서 심장을 졸이며 예매 버튼을 누르고 음원 총공격을 감행하는 조직적이고 강력한 군대다. 두 거인은 대한민국 대중음악이라는 거대한 영토 안에서 서로를 밀어내거나 대체하는 관계가 결코 아니다. 가왕 나훈아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비바람을 견디며 단단하게 내린 대한민국 트로트와 대중가요의 거대한 뿌리라면, 영웅 이명웅은 그 위대한 뿌리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여 21세기라는 척박한 땅 위에 가장 화려하고 눈부시게 피워낸 최고의 꽃이자 줄기다. 과거의 전설이 완성해 놓은 위대한 길 위에 현재의 영웅이 새로운 디지털의 비단길을 깔아가고 있는 이 경이로운 광경이야말로 대한민국 대중문화가 전 세계를 향해 자랑스럽게 내보일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도 극적인 마스터피스다.